안녕하세요. 저녁 시간이에요. 맛있게 저녁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책 소개하려고 다시 왔어요. 제목은 몬스터 콜스. 제가 지난번에 오싹오싹 당근 할 때 이 책 이후에 소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몬스터 콜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좀 독특해요. 작가가 시본 도우드라는 분이 구상을 했어요. 근데 이 시본이 구상만 해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상된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걸 이어받아서 패트릭 네스라는 분이 이 책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구상하신 분이 따로 계시고 완결하신 분이 따로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오싹오싹 당근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마음의 소요가 끊이질 않아 1시간 이상 마음이 착잡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좀 소개를 간단하게 시켜드릴 건데요. 그 전에요. 요거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독서 노트 제가 열심히 쓴다고 했잖아요. 독서 노트를 저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독서 노트 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몬스터 콜스 쓴 노트거든요. 일단은 독서 기록할 때 이렇게 책 제목, 그리고 지은이, 그리고 인상 깊은 구절들이나 멋진 문장, 결정적인 한마디,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제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이거 조금 많이 적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적었어요. 여기까지 몬스터 9라고 써놨죠? 써놓고 다른 일 좀 할 게 있어서 건너가요. 그래서 몬스터 10, 네, 이렇게 계속 쓰거든요. 이렇게 다 적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저는 회상을 해요.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회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독서 노트는 뭐 방법이 딱 이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읽은 날짜라든가 저는 이게 2020년도 4월, 5월, 6월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날짜도 대략 알 수 있고, 그래서 독서 기록에는 책 제목, 작가, 인상 깊은 부분이나 멋진 문장, 결정적인 한마디, 또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발췌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저는 취하거든요. 이번에 몬스터 콜스도 책은 한 열흘 전에 읽었어요. 열흘 전에 읽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몬스터 콜스가 이렇게 지나가요. 한 번씩 지나가면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거든요. 제가 이후에 독서 기록하는 방법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그래서 이 책은 등장인물 스케치부터 할게요. 이 책에는요 코너 오말리라는 주인공 아이가 나와요. 여기에서 13살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엄마는 병이 깊어서요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받는데 치료를 받을수록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계신데요. 아빠는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새엄마 사이에 딸이 생겨요. 얘는 영국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빠는 미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계신데 외할머니는 약간 위로의 방법을 잘 모르세요. 굉장히 현명한 면도 있지만 너무 냉철하다 못해서 따뜻한 마음은 결여되신 분이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또 어떤가 하면 코너의 가정사가 안 좋으니까 코너가 어떤 잘못을 해도 지적하지 않아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친구들은 또 어떤가 하면 코너의 친구들 역시도 코너의 가정사를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지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몰리는 코너거든요. 그러니까 코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런 외롭고 슬픈 마음을 어디 누군가가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너의 집 앞에 주목나무가 아주 오래된 주목나무가 있었어요. 그 주목나무는 엄마도 좋아했고 코너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목나무와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교감이 깊어지면서 그 주목나무가 몬스터로 오는 거예요. 몇 시에? 밤 12시 7분만 되면 주목나무가 뚜벅뚜벅 코너 앞에 와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 아까 제가 아빠가 이혼을 했고 또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근데 여기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아빠 역시도 코너를 전혀 위로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게 좀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게 궁금했냐 하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헨젤과 그레텔 이런 데 보면은 공통점이 아빠의 부재예요. 참 이상하죠? 백설공주에도 왕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아빠였고요. 신데렐라 속에도 그래요. 하다못해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새엄마 공모해서 애들을 갖다 버리는 게 아빠 역할이거든요. 정말 그게 좀 신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는 아빠라는 존재가 그렇게 약한 모습일까? 그런데 그거를 풀어줬던 책이 있어요.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는 브루노 베텔하임의 옛 이야기의 매력, 이게 1,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2권 속에 왜 그렇게 나오는가? 그리고 더 웃긴 건 아빠의 역할은 되게 없어요. 그런데 아빠의 역할을 누가 맡아주냐 하면 뜬금없게도 사냥꾼한테. 그래서 왜 구조하는 남자의 인물형이 옛 이야기 속에서는 사냥꾼에게 주어질까라는 의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했던, 왜 그럴까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를 풀어줬던 책이 브루노 베텔하임의 옛 이야기의 매력인데요. 그런 이야기 구조가 이 몬스터 콜스에도 진행이 되어 있어서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어쨌든 주목나무와 교감을 하는 코너 오말리에게 찾아온 주목은요,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나씩 해줘요. 3편의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3편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슬퍼요. 그러면서도 다분히 철학적이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주목나무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좋은 사람은 없다. 항상 나쁜 사람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 라고 주목나무가 얘기를 해줘요. 코너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되게 흥미진진했는데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왜 그렇게 코너는
이 책 속 그 환경만 봤을 때도 코너는 굉장히 힘든 아이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더 힘들거든요. 보여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독자는 잘 찾아내질 못해요. 그런데 주목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나요. 아, 코너가 왜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떻게 둘 다 진심일 수가 있어? 사람은 복잡한 짐승이니까. 어떻게 여왕이 좋은 마녀이면서 또 나쁜 마녀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게 되었을 때 왜 더 외로워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주목나무가 자꾸 질문을 해요. 이때 코너 오말리의 진심이 드러나요. 뭐냐? 엄마가 굉장히 아프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아픈 시간이 길었어요. 코너 오말리의 진짜 마음은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도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건 진심은 사실 아닌 거죠. 근데 진심은 그게 아니지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나도 몰래 들은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오너 코말리 모습이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읽으면서 너무 안쓰럽다. 그런데 주목나무가 계속 얘기를 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평생 이곳에 갇혀 살아야 해. 그리고 너는 고통이 끝나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겪는 소외감을 끝내고 싶었어.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말을 해요. 삶은 말로 쓰는 게 아니야. 삶은 행동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몬스터라고는 하지만 이 책 속에 나오는 주목나무는 정말 몬스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몬스터가 얘기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도 우리 어른들한테도 쏙쏙 정말 스펀지처럼 쏙쏙 빨려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너 오말리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까지는 못하죠. 엄마 역시도 알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엄마도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나 엄마나 그 죽음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안다. 알겠니?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 알았지?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서 제대로 된 어른은 엄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눈물 나는, 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원테이크로 갈라 그랬던 건데. 망했어. 망했어. 제가 이 책은 열흘 정도를 계속 생각을 했던 책이라 이거 한 번에 싹 다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감정이 너무 이입이 돼요. 제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코너 오말리처럼 어리지도 않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되게,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 가지를 못했거든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하는 걸 아는데도
진짜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 어린 코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아유, 제가 코너 오말리 때문에 너무 슬펐나 봐요.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제 느낌은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어른인 것처럼 굉장히 성숙한 인간인 것처럼 그러고 살지만 사실 내 안에는 또 다른 그 어린 내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이런 책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중고등학생용, 뭐 청소년용 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른이 읽어도 너무 좋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내 안에 코너 오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문득 깨닫게 됐어요. 분노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지만 슬픔은 섬세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 떠오르는 치열한 성장통이 인상적인 책이 몬스터 콜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